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이진호 Just take my 선생님께서 쓰신 hand 글을 and 가지고 왔습니다. fly. 세이버 나무에 대해서 묘사하셨던 글이에요. 에세이. 묘사를 통한 에세이 글을 쓰셨는데, 이 세이버 나무 너무 이 글을 잘 쓰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글을, 기초로 해서 한국에 가셔서, 에콰도르와 한국의 나무를 비교해서 소개한다. 에콰도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비교와 대조를 활용하는 거죠. 비교와 대조 활용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겪은 세이보 나무에 대해서 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모여 계신 분들에게 에콰도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에콰도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나무를 중심으로 이 세이보 나무가 큰 주제가 되는 거죠. 세이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분들은 이제 세이보 나무다 그러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세이보라는 그렇죠. 단어를 저도 저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바오밥 나무라고 이렇게 그래야지 한국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바오밥 나무를 먼저 좀 소개를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한국 분들이 그 나무가 그 나무구나 하고 이미지가 이제 형상이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세이버 나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바오밥 나무 이미지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 대표적으로 그 문학작품 어린 왕자를 우리가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 저 나이대 이상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 아마 또 거기서 나오는 바오밥나무를 이렇게 예시로 들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사진 들고 가면 안 되나요? 근데 사진 들고 가면 너무 좋죠. 그런 이제 시각 자료도 필요한 거죠, 사실. 이 소개 글을 쓰실 때 그냥 말로만 주르륵 읽기보다는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 뭐 도표 이런 것까지도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시 인용 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것이. 네. 그래서 실제 사진, 세이보나무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첨부하시면 좋죠. 저 같으면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비교해야 되잖아요. 세이버 나무랑 어떤 나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경기도 안양, 제 친정집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안양을 대표하는 나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를 여러분 아시나요? 하면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지역에 오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안양을 대표하는 나무는 은행나무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를 한 장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에콰도르 어디에도 어, 이 안양의 은행나무만큼 아주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나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세이보 나무를 이제 보여주시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바오밥 나무로 들어가도 되고요. 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하시면서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은행나무와 세이보 나무가 약간 비교가 됐죠. 이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반면 이제 세이보 나무가 에콰도르에서 특별한 이유, 그리고 선교사 이진호 선생님께 특별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어떤 예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인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아주 기억에 콱 남는 거죠, 이제. 에콰도르에 그 나무가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네 번째 단락 있잖아요. 해안 지역으로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네. 이거를 오히려 맨 앞단락으로 넣으시면, 이거를 제일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세이보 나무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역지를 새로 어디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 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단락을 제일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쓰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무를 통해서 뭐를 말하려는 거지? 그냥 나무만 소개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야. 이거를 먼저 말해주는 거죠. 주제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더 좋은 글이 좋은 설명하고 더 좋은 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신 글인데 아무튼 이 소개글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제에 들어갑니다. 과제는 선교지 소개글 2편 쓰는 거세요. 네. 한 편 쓰기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편만 쓰시고요. 나는 2편 그래도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이진호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마치 교회에 가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들께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말하듯이 쓰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뭐 한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글은 정말 강의한다. 내가 정말 교회에 가서 소개한다. 내가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소개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하듯이 쓰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뭐 해요, 예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마치 강의하시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책들이 보면요, 강의한 그 어투 그대로를 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 이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서인데 뭐뭐 한다, 이다 이런 문체는 이제 많이 안 쓰고요. 씁니다, 했습니다, 합니다, 할까요? 뭐 이런 어투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네, 말하듯이 써보자. 뭐죠? 그 네, 접속어를 많이 쓰지 접속사를 말라고. 빼자. 네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접속사를 빼는 이유는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습관적으로 접속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글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설명하는 글 혹은 주장하는 글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접속사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고 일부러 접속사를 빼시라고 그렇게 실제로 그 소설가 김훈 그분이 쓴 소설에는 한 단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접속사가. 네, 그런데 접속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말이 된다. 그리고 읽힌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글의 경제성 그리고 뭔가 흐름을 더 방해한다고 해요. 접속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곳. 뭐 그러나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곳에만 접속사를 쓰고 다른 곳에는 쓰지 않는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합니다.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네. 설명문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좀 딱딱한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예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 만약에 이 글이, 설명문은 정말 좀 딱딱하잖아요, 사실. 근데 딱딱한 이유가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오죠. 예를 들어서, 대만의 제일 유명한 음식을 알려줘. 하면은 챗 GPT가 쫙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뭐, 퀘벡의 역사를 알려줘. 하면은 다 그냥 주룩주룩 나오죠. 그 글과 우리가 쓰는 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우리가 정말 경험한 거라는 것. 그 현지에서 현지인과 부딪혀 살면서 경험한 것. 거기서 얻어지는 깨달음.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게 우리는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쓰시라고. 그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여기 두 편 쓰라고 하셨는데, 네네. 소개를 글을 쓰였는데, 제가 그 동영상 읽으면서 두 대상 간에 같은 점, 다른 점 5개 쓰기, 이게 겹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과제는 보지 마시고요. 그건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던져드린 것이고, 이제 이번 주에 쓰실 과제가 바로 요거다. 음, 2편이다. 분량 제한 없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길게 쓰시면 힘드시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말하듯이 그냥 쓰시면은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셨지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카페에 뭐 이기 분들이 쓰신 글들이 있거든요. 뭐 태국의 교육에 대해서 비교하신 것도 있고 세네갈의 여성 문화에 대해서 또 비교하신 글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읽어보셔도 되고요. 지금 써놓으시면 언젠간 꼭 쓰시게 될 글이다.